네, 안녕하세요. 희소코치입니다. 하루에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 셀프 북 코칭. 10월의 두 번째 수요 나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무탈하신가요? 요즘 연금술사 이제 2주째 읽고 계신데 어떤 경험들을 하고 계신가요? 특히 이번 주에 읽었던 부분은 산티아고가 크리스탈 가게에서 나서서 영국인을 만나고 그리고 이집트로 떠나는 행렬 그리고 오아시스까지 가는 이야기 여정이 펼쳐졌죠. 그 이야기들을 읽으시면서 책에서 언급되는 그 수많은 표현들, 자아의 신화, 표지라는 표현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 이 시간 또 저에게 와닿았던 부분을 나눠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으시면서 있으셨던 통찰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가져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수요 나눔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때 제가 라이브 때도 채팅창에 뭐 남겨드렸는데요. 거의, 동화 구연에 가깝더라고요. 저희가 맨날 이 북코칭 할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에세이, 아니면 이론서 같은 것들을 하다가 이렇게 소설을 하니까 수요 나눔하는 방식도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제가 제 목소리 들으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두 번째이기도 하고 조금 더 떨리지만 또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에 읽었던 그 부분에서 좀 더 이어져 나갈게요. 여러분들 산티아고가 그 크리스탈 가게에서 일하게 됐던 계기 기억나시나요? 흥미롭게도 산티아고는 그 크리스탈 가게에서 취직을 하려고 하다가 취직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도둑 맞아서 더 이상은 나는 이 길을 가지 못하겠다. 이전으로 돌아가야지. 양을 다시 사들일 돈을 벌어야겠어. 라는 마음으로 가게에 취직해서 이제 일을 시작했죠. 일은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읽으신 것처럼 소위 대박이 났죠. 크리스탈 가게 사장님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근데 이 여정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같이 나눠드릴게요. 산티아고가 이제 워낙 그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좀 바깥에도, 그러니까 가게 밖에도 진열대를 만들어 볼까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때 딱 이 사장님, 상인의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여러분들 90쪽이거든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페이지 펼쳐보면서 볼까요? 저도 같이 펼쳐볼게요. 산티아고가 그렇게 상점 주인에게 밖에 진열대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90쪽 맨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런 건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다네. 밖에 그릇을 진열했다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건드리기라도 하면 그릇이 깨지기밖에 더 하겠나.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죠. 밖에 진열대 만들면 그 크리스털 그릇들이 깨지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거에 있어서 산티아고는 이렇게 답을 해요. 제가 양들과 함께 초원을 돌아다닐 땐 양들이 뱀에 물려 희생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은 양과 양치기들에겐 삶의 일부일 뿐이지요. 기존에 익숙했던 삶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려고 할 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상점 상인과 어떤 그 현재를 바라보면서 필요한 것을 시도해 보려는 산티아고 사이에 생각의 이렇게 다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상점 주인 입장에서는 크리스탈 그릇이 굉장히 이제 산티아고가 나타난 이후부터 잘 팔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90조 중반부에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 상해르의 가장 번화한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았다. 손님이 많아지는 것에 있어서 주인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죠. 근데 문득 주인은 이런 게 궁금했나 봐요. 산티아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버는 돈으로도 나는 더 잘 살 수 있고, 자네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양을 살 수 있을 텐데, 무얼 더 바라나?
이때 산티아고의 답이 인상적입니다. 우린 표지를 쫓아야 합니다. 표지. 표지라는 표현이 지난 이제 읽었던 부분 구간의 뒤쪽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2주차에 있는 책 내용 곳곳에 표지라는 표현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이 표지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표지가 있었는지 제가 지난주에도 여쭈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었는데요. 참 표지라는 것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번에 읽은 구간에서 이제 책에서 언급되는 것은 크게 산티아고가 크리스털 가게에 일한 거, 뭐 거기를 떠난 거, 뭐 이집트로 가는 대열에 같이 합류하게 된 거, 뭐 오아시스 도착한 거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결국 모든 것의 그 핵심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익숙해지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익숙해지는 것, 그냥 있는 그대로 익숙해진 이 삶에 만족하는 것. 그래서 내가 꿨던 꿈들을, 나의 자아의 신화의 표지들을 잊어버린 것. 그것과 반대로 두렵지만 나아가는 것, 익숙해짐에서 벗어나는 것. 이렇게 좀 양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이 상점 주인은 익숙해진 것에 만족하며 자신이 무엇을 원했었는지를 잊고 살아가는 사실은 기억은 하고 있죠. 메카에 가는 거. 그런데 그냥 그것은 꿈으로 남겨두겠다는 선택을 하는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상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언젠가 부자가 되면 메카로 순례 여행을 하려고 했지. 한때 꽤 장사가 잘 됐고 돈을 좀 모으긴 했지만 크리스털 그릇이란 무척 깨지기 쉬운 거라서 누구에게도 안심하고 가기를 맡길 수 없었어. 두려워 그냥 꿈으로 간직하고 있기로 한 거지." 네, 이 부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익숙해져서 나의 꿈을 잇는 것, 익숙해져서 지금 모습이 나의 자아의 신화 위에 있지 않아도 만족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은 어떤 길 위에 있나요? 이것에 있어서 산티아고의 이 말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92쪽에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읽어 드릴게요. 기회가 가까이 오면 우리는 그걸 이용해야 합니다. 기회가 우리를 도우려 할 때 우리도 기회를 도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기회. 기회가 우리를 도우려 할 때.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기회들이 다가오고 있나요? 그 기회 앞에서 여러분들은 두려워 멈추어 있나요? 아니면 그 기회에 있어서 나의 익숙해진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감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상점주의인과 산티아고의 그 반응하는 방식이 다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기회는 결국은 표지라는 것과 다가오는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삶에 있어서 내가 만든 것은 아닌데 삶에 다가오고 있는 기회들은 무엇인가요?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기회들을 펼쳐 주고 있나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표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 산티아고 역시 이 기회, 어떤 나아감 측면에 있어서 사실 돈을 벌겠다라는 의지였고 그 돈을 버는 것 역시 자신이 팔아버렸던 양무리떼를 다시 사들이기 위한 돈을 버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었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런 표현이 나와요. 96쪽이거든요, 여러분들. 두 달이 더 지났고 크리스탈 상점은 더 손님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계속 돈을 버는 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산티아고 입장에서. 96쪽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광장에서의 그날 오후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우림과 툼밈을 사용하지 않았다. 가게 주인에게 메카가 그런 것처럼 그에게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꿈일 뿐이었다. 산티아고는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었다. 네. 사실 산티아고 입장에서는 크리스털 상점 상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꿈을 그저 속에만 간직하고 있군 이렇게 느꼈지만 이다음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거에서 보시더라도 산티아고 역시 이전에 나의 꿈, 나의 표지, 나의 삶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사실 좀 잊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잊고 살 뿐만 아니라 그 지향점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가지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잊어버리고 다시 양을 사들일 것에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죠. 늙은 왕. 어, 살렘에서 온 늙은 왕이 멜키세덱이 이렇게 말했었죠. 97쪽에 맨 위쪽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무언지 언제나 알고 있어야 해. 잊지 말게. 자신이 원하는 게 무언지 언제나 알고 있어야 해. 잊지 말게. 라는 표현. 우리가 지난달에 읽었던, 9월에 읽었던 What do you want랑 읽어지는 지점이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삶에서 정말 원하는 게 무언지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시다면 일상에서 얼마나 잊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다시 돌아와 상점 주인과 산티아고의 대화가 또 이어집니다. 98쪽입니다. 계속 이제 산티아고가 뭘 제안하고 어쨌든 돈을 더 버는 법에 대해서 이제 도가 텄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실까요? 이건 어때요? 막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주인이 슬그머니 밖으로 산티아고를 불러냅니다. 그러고 이렇게 묻죠. 자네 대체 무엇을 하고 싶어서 그러나? 산티아고의 답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명확했죠. 양을 다시 사야 해서 그렇습니다. 돈을 더 필요해서고요. 그러한 산티아고의 말을 상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30년 동안 이 가게를 운영해 왔네. 어떤 크리스털이 좋고 어떤 크리스털이 나쁜지, 어디에 쓰면 좋은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있지. 나는 내 가게와 그 규모, 그리고 손님들에게 익숙해져 있어. 자네가 크리스털 잔에 차를 담아 팔면 가게 일은 더 잘 될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난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해. 이렇게 얘기하자 산티아고는 너무 당연하게 물어봅니다. 그거 좋은 일 아닌가요? 이것에 있어서 상점 주인은 답을 하죠. 다시 말하지만 난 내 삶에 무척 익숙해져 있네. 자네가 오기 전에 나는 내 친구들이 파산도 하고 가게를 키우기도 하며 변화하는 동안 그저 같은 장소에서 세월만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었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항상 우울했지. 그러나 지금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지금의 이 가게가 내가 바라던 꼭 그만큼의 가게라는 걸 알게 된 거지. 나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달라지고 싶지도 않네. 난 지금 이대로의 내 상황이 만족스러워. 자네는 내게 복을 가져다 주었어.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한 가지를 알게 되었네. 모든 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말이야. 난 인생에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었다네. 하지만 자네는 내가 까맣게 잊어버렸던 부와 미래를 보게 만들었지. 내게 여러 가지 큰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하지만 이전의 내 상태보다 더 좋게 느껴지지가 않아.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정작 그것들을 원하지 않으니 말일세. 이것에 있어서 산티아고는 듣고 자신의 생각과 좀 결이 다르다라고 이제 느낍니다. 이전에 팝콘 장수를 좀 생각했던 거죠. 기억나시죠? 양치기 대신에 팝콘 장수 선택했던.
그것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제 어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무리 지으면서 산티아고는 이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계속 가게는 잘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또 6달이 흘렀죠. 미처 이제 103쪽에 나옵니다. 이게 아프리카 대륙에 처음 발을 디딘 지 11달하고 9일이 지난 날이었던 거예요. 산티아고는 조용히 이제 옷을 입습니다. 흰색 아랍옷을 입고요. 터번을 두르고요. 반지를 끼고 샌들을 신고 소리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와요. 아직 도시는 잠들어 있었고 잔에 차 한 잔을 따라 마시고 가게 문지방에 앉아 혼자 나르길레를 피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조용히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돈 뭉치가 있어요. 충분히 양을 살 수도 있고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 있었죠. 산티아고는 그렇게 고요하게 가게 앞에서 상점 주인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차를 한 잔 마셨죠. 산티아고는 상점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떠나겠습니다. 이젠 양을 살 돈이 충분합니다. 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이제 산티아고는 헤어질 준비를 하는데요. 상점 주인이 차를 조용히 더 끓이면서 산티아고에게 이야기합니다. 난 자네가 자랑스럽네. 자네는 이 크리스탈 가게에 생기를 가져다 주었어. 하지만 나는 메카에 가지 않을 거야. 자네도 그걸 잘 알고 있겠지. 자네는 또한 자네가 양을 사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겠지. 이제 돈이 다 모여서 양을 사러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산티아고를 계속 지켜봤던 상점 주인은 산티아고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네는 양을 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겠지. 자기 속마음을 들킨 듯 산티아고가 깜짝 놀라자 늙은 크리스털 상인이 짧게 대답합니다. 마크 툭.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쓰여져 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시나요? 산티아고는 잠시 어떤 위기 속에서 크리스탈 가게에서 머물면서 이전으로 돌아가야지라는 마음만으로 11개월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요. 돈을 다 모았지만 결국 마음은 다시 양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는 것에 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산티아고는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다시 떠나가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죠? 처음 여기 올 때 산티아고는 배낭 하나 메고 왔잖아요. 어쨌든 그 가게에 취직했어도 배낭은 메고 있었을 텐데요. 뭐 안에 있는 거 다 잃어버렸어도 106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산티아고는 방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다. 방을 나서려다 한쪽 구석에 놓여 있는 양치기 시절에 낡은 배낭을 발견했다. 배낭은 낡고 흠집투성이었다. 지금까지 그는 그 배낭의 존재를 잊고 지내왔다. 잊고 지낸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여정이 어땠었는지. 그러면서 우연히 배낭을 이렇게 하다가 그 배낭에서 겉옷을 꺼내려다가 보석 2개, 그러니까 우림과 툰밈이 떨어진 걸 보면서 아주 오랜만에 늙은 왕을 기억해 냈는데요. 본인도 사실 놀란 거예요.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나에게 유의미했던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경험 자체를 잊을 만큼 그저 돈 모으는 일만 생각하며 쉬지 않고 일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늙은 왕은 이렇게 말했었죠.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말게. 표지를 따라가. 산티아고는 1년을 힘들게 일했고 그에게 있는 표지들은 떠날 순간이 왔음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티아고는 다시 떠납니다. 산티아고는 피라미드 쪽으로 결국 가보기로 결정했죠. 이대로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도 난 잘 살 수 있을 거고 뭐 잃을 것이 없다면 한번 이집트 피라미드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이었죠. 그러면서 산티아고는 다시 기억합니다. 늙은 왕은 우리에게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말게 표지를 따라가라고도 말했지만 자신은 자아의 신화를 살아가는 사람 곁에 항상 있다고 얘기했었지요. 그렇게 산티아고는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로 가는 대열에 같이 어 합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연금술을 공부하는 영국인을 만나게 되죠. 영국인은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고 연금술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그 대열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들 그 기억나세요? 연금술사 그러니까 영국인이 결국은 그 오아시스에 가서 연금술사를 만나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16 쪽입니다, 여러분들. 뭔가에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영국인이 우연히 산티아고가 들고 있는 보석 두 개를 본 거예요. 보석 두 개 보면서 서로 간의 말이 통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 근데 우림과 툼밈은 신에게 허락받은 유일한 예지의 도구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표지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가 선생에게 표지에 대해 말해 주었나요?" 라고 산티아고가 이야기했죠. 왜냐면 본인만 아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표지라는 표현, 자아의 신화라는 표현. 근데 이 모르는 영국인이 그 말을 알아들으니까 산티아고는 굉장히 흥미를 느꼈던 거죠. 119 쪽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이죠. 영국인이 읽고 있던 잡지를 덮으며 이야기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표지야." 그때부터 이제 영국인과 산티아고는 서로도 이어가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삶의 모든 것이 다 표지야.'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것에 있어서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을 구성한 것은 음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삶을 크게 바꾸었던 삶의 장면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연,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장면들이 이어져서 지금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결정이라는 건데요. 이것에 있어서 116 쪽에 산티아고가 이렇게 말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결정이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 결정을 내리면 그는 세찬 물줄기 속으로 잠겨들어서 결심한 순간에는 꿈도 꿔보지 못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결정을 내리게 되면 어떤 운명의 세찬 물줄기 속으로 잠겨들고 결국은 그 결정은 우리를 그저 결심하고 결정했을 뿐인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꿈도 꿔보지 못한 곳으로 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마치 산티아고 입장에서는 그냥 보물이 있어. 너 이집트에 보물이 있어."라고 해서 '보물 찾으러 가야지.'라고 생각할 때만 해도 본인이 크리스탈 상점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본인이 합류한 이 대상들 상인들과 함께 '사막을 건너 봐야지.'라고 어쨌든 그 크리스탈 상점에서 나와서 결정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어디로 날 데려다 줄지는 모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결정.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심과 결정이 결국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 삶의 어딘가로 우리를 데려다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시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장면에 여러분들을 데려다 둔 것은 분들의 완벽한 계획 따라가 아니라 어떤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서 그저 결심하고 결정했을 뿐인데 여기까지 와 있는 건 아니실까요? 네, 또 이어가 볼까요? 결국은 이제 남은 이야기는 영국인과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산티아고는 오아시스까지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는 길을 나아가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 나누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사이에 모닥불 주위에서 이야기 나누는 한 장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129 쪽에 나오는 거거든요. 129 쪽입니다. 어, 사람들이 이렇게 오아시스로 떠나는 대열 속에 있다가 뭐 낮엔 열심히 걷고 밤에는 쉬고 하면서 밤마다 이렇게 모닥불 주위에 모여서 모험담을 나누곤 했었는데요. 이때 낙타몰이꾼이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엘 카이룬 근처에 살았소. 내 소유의 밭,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죽는 날까지 변치 않고 살 줄 알았지. 풍년이 든 어느 해, 우리는 모두 메카순례에 나서기로 했소. 그것은 내게 남은 단 하나의 의무였다오. 그 일만 완수하고 나면 마음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생각은 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소.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겠소. 다른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고 있었던 일이 바로 내게 일어난 거요. 이웃 사람들은 홍수에 올리브 나무를 잃게 될까 두려워했고, 내 아내는 자식들이 물살에 떠내려 갈까 정신이 없었소. 그리고 나는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물살에 파괴되는 것을 보고 놀라 몸을 떨었소. 어찌할 도리가 없었소. 땅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건 모두 사라졌고, 나는 무엇이든 다른 생존 수단을 찾아야 했다오. 그래서 낙타몰이꾼이 된 거지. 하지만 나는 그 일을 통해 알라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소. 누구나 자기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미지의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낙타몰이꾼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목숨이나 농사일처럼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을 잃는 일이요.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과 세상의 역사가 다 같이 신의 커다란 손에 의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 두려움은 단숨에 사라지는 거라오. 우리는 항상 미지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나타난 표지, 내 내면의 목소리, 메시지에 따라서 나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익숙해져 있는 지금 이곳에 만족하며 머물고 싶어 하거나 내 내면에 순수했던 꿈을 잊고서 살아가지요. 많은 표지들은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여러 장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손짓을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나아가는 것을 외면하곤 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낙타몰이꾼이 또 멋진 말을 표현하거든요. 144쪽 이 부분 나눠드리면서 오늘 또 이야기 마무리 지을게요. 대열이 움직이면서 알고 보니까 조금 부족들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걸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많은 사람들이 떨기 시작하죠. 그때 모닥불도 켤 수가 없었어요. 누가 쳐들어올까 봐. 그때 모여서 낙타몰이꾼하고 산티아고가 이야기했던 것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난 아직 살아있어. 어떤 공포도 느끼지 않은 것처럼 낙타몰이꾼이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합니다. 난 음식을 먹는 동안엔 먹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소. 걸어야 할 땐 걷는 것, 그게 다지. 만일 내가 싸워야 하는 날이 온다면 그게 언제가 됐든 남들처럼 싸우다 미련 없이 죽을 거요. 난 지금 과거를 사는 것도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니까. 내겐 오직 현재만이 있고 현재만이 내 유일한 관심거리요. 만약 당신이 영원히 현재에 머물 수만 있다면 당신은 진정 행복한 사람일게요. 그럼 당신은 사막에도 생명이 존재하며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사들이 전투를 벌이는 것은 그 전투 속에 바로 인간의 생명과 연관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요. 생명은 성대한 잔치며 크나큰 축제요. 생명은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오직 이 순간에만 영원하기 때문이요.
네,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이 나아가는, 모든 것을 잃어도 나아가는 낙타몰이꾼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 안에 있는 삶이 주어진 표지를 보면서 익숙한 것에서 언제든지 두려움 없이 나아와 앞으로 나아가는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오아시스에 도착해서 연금술사를 만나고 파티마라는 여인을 만나는 것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것에 있어서 방금 낙타몰이꾼의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부분을 읽고 마무리 지을게요. 171쪽인데요. 이 점쟁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점쳐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조금, 두려움을 감추고 좀 대응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이것에 있어서 점쟁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미래는 신께 속한 것이니 그것을 드러내는 일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네. 그럼 난 어떻게 미래를 짐작할 수 있을까? 그건 현재의 표지들 덕분이지. 비밀은 바로 현재에 있네. 현재에 주의를 기울이면 현재를 더욱 나아지게 할 수 있지. 현재가 좋아지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날들도 마찬가지로 좋아지는 것이고, 미래를 잊고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신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네. 하루하루의 순간 속에 영겁의 세월이 깃들어 있네.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나눔을 마무리 지으면서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내 안에 있었던 순수한 꿈, 표지, 나의 자아의 신화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옅은 두려움, 내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그 두려움 너머에 순수하게 정말 나의 삶을, 나의 자아의 신화를 살고 싶은 우리들에게 오늘의 책 내용들은 이야기해 줍니다. 현재를 살아가라고.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 눈앞에 있는 현재의 표지들을 따라 매 순간 진심 어리게 자신만의 자아의 신화를 살아보라고요. 네, 오늘의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 익숙해짐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실 그 너머에 진실로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여러분들의 자아의 신화는 무엇에 대한 거였을까요? 만약 우리의 삶이 더 큰 신의 뜻대로 그 안에서 축복 가득하게 결국은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그러한 두려움, 미래 두려움이 없다면, 그때 오늘 나의 하루는 어떤 삶을 살길 원하나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수요 나눔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또 마지막 세 번째 수요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책은 우리의 투표로 인해서 세상 끝의 카페로 선택되었죠. 그리고 우리의 오프라인 만남은 12월 14일 토요일에 있음을 미리 고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번째 수요 나눔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소소한 이벤트 정리해서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럼 우리 오늘 하루 미래를 가장 나다운 자아의 신하답게 살게 하는 데 있어서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현재라는 오늘 하루를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